안녕하세요, 젤리 리더님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졌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저는 28일 다이어트 챌린지 가족들이랑 진행하면서 뉴트리밀도 열심히 먹고 일반식도 되도록이면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유산화 다이어트 리셋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받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되나요? 몸에 오히려 무리가 가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도 초반에는 그런 의문이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를 얼마만큼 먹어도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저 또한 건강에 관심이 있는 한 명의 소비자일 뿐이지 건강이나 영양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양이나 건강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찾아보고 명확하게 개념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음식이 나다라는 책, 오세은 지음. 이 책은 지금 절판이 되었는데 비타민 혁명이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유산화의 창립자죠. 마이런 웬츠 박사가 쓰신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죠. 보이지 않는 기적, 세포 영양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또 많이들 보시는 책이죠. 여에스터 박사의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자, 또 의학 박사 레이 디 스트랜드 박사가 지으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영양의학 가이드,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구할 수 있는 영문판으로 구하실 수 있어요. 영양제 비교 가이드 책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영양의학 가이드 책을 먼저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식사로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염려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미국인은 전형적인 식사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즘.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위험수위에 다다를 정도의 특정 영양소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식품이 유래하는 고갈된 토양이 적절한 미네랄 균형을 회복할 때까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식품이 특정 미네랄들을 더 이상 충분히 함유하지 않는 수백만 에이커의 농지에서 재배되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먹든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을 먹든 상관없이 우리는 굶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트랜드 박사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렉스 비치라는 분이 미국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흰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곡물의 외부에서 배아를 제거하면 밀가루의 마그네슘 중 80% 이상이 손실되고, 육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비타민 B6의 50에서 70%가 소실이 되고, 귤을 냉장 보관하면 최고 50% 비타민 C가 또 감소가 된대요. 아스파라거스를 일주일만 보관해도 비타민 C의 90%가 소실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식품은 구매 시점에서 이미 필수 영양소들이 현저히 결핍된 상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 있죠? 도대체 영양제를 얼마나 먹어야 하냐,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 하는 의문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최적 용량 대 1일 권장량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1일 권장량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1일 권장량에 맞춰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1일 권장량을 먹어주는 것은 괴혈병, 부루병, 펠라그라 1일 권장량으로 섭취를 하면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1일 권장량은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30년 동안 의사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환을 하나도 본 적이 없다. 레이스트랜드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양 보충과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효과를 단연간 연구한 후 내가 확신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RDA, 즉 1일 권장량은 만성 퇴행성 질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건강적인 혜택, 더 몸이 좋아지고 안 좋았던 부분들이 개선되고 하는 데에는 이 1일 권장량이라는 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이 구루병, 괴혈병 이런 것들의 결핍만 면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313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학 문헌을 찾아 산화 스트레스와 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의 양을 알아보면 영양 보충 용량은
RDA 수준, 즉 1일 권장량의 수준보다 현저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E의 1일 권장량이 10IU라면 실제 건강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100IU를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장량보다 10배를 먹어야 건강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권장량은 60mg인데 어때요? 건강적인 혜택을 보려면 적어도 1000mg의 비타민 C가 필요하다고 한다. 2000mg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죠. 자, 그러면서 여기 315페이지에 그렇게 건강적인 혜택을 얻기 위한 최적 용량의 식품량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바나나 41개를 어떻게 먹어요, 그쵸? 그래서 이 뒤에도 이야기를 해요. 보시다시피 식품을 통해 이 영양소들을 최적 용량으로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만일 만성퇴행성 질환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보조제로 식사를 보충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종합 비타민 먹으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이 이 1일 권장량에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 책에서 설명한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늦추고자 한다면 고품질의 항산화제와 미네랄을 현저한 양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안전할 것인가, 내가 먹는 제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고품질인지를 따져보는 게 또 중요하겠죠.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권장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 현저한 양으로 섭취를 해야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비타민 혁명책을 한번 볼게요. 절판이 되기는 했지만 46페이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영양 권장량, 즉 1일 권장량은 각기병, 계열병, 야맹증 같은 비타민 결핍증을 피하고 간신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필요한 양만을 알려줄 뿐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인 연구들은 영양 권장량 이상의 비타민 섭취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왔고 영양 권장량은 우리가 어떤 비타민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 따른 맞춤형으로 비타민을 디자인할 때는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인 최적 섭취량을 이용한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얼마나 양의 차이가 나는지 여기 한국인의 1일 영양 권장량이 나오고 이 뒤에 49페이지에는 최적 섭취량, 우리가 실제 건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적 섭취량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무거나 좀 찝어볼게요. 비타민 C를 먼저 볼게요. 비타민 C. 제가 지금 43살이니까 비타민 C 30에서 49세 비타민 C 여기 70이라고 나와 있어요. 70mg. 그러면 최적 섭취량을 한번 볼게요. 최적 섭취량, 실제로 건강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 나와 있죠? 여기 비타민 C 나와 있죠? 1000에서 3000mg. 어때요? 70에서 1000으로 넘어갔어요. 10배를 훨씬 넘어가는 거죠. 여기 비타민 6를 한번 볼까요? 비타민 6 30에서 49세 1.4mg이에요. 1.4mg. 권장량은 1.4mg. 그러면 최적 섭취량 비타민 6 볼게요. 50에서 100mg. 훨씬 더 많죠. 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요. 하지만 얼만큼을 꼭 드세요 라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에 따른 맞춤형으로 비타민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 최적 섭취량을 참고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건강적인 혜택을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음식이 나다를 한번 살펴볼게요. 개정판이어서 예전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용이 좀 다를 거예요. 120페이지에 권장 섭취량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4가지의 섭취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권장 섭취량, 최소 섭취량, 우리가 알고 있는 1일 권장 섭취량이죠. 권장량, 최소 섭취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겨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 이 정도로도 안 먹으면 병이 난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충분 섭취량이 있는데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이라고 나오고요. 상한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과잉 섭취로 인해 유해 영향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제시한 용량, 즉
어느 이상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이만큼 이상은 먹지 마세요 라고 나타낸 그 상한 섭취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 섭취량이라는 게 있대요. 어떤 심각한 질환이 발생됐을 때 제시하는 용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다음은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한번 볼게요. 여기 이런 질문이 나와 있어요. 종합비타민제 겉포장을 보면 퍼센테이지 영양소 기준치가 100% 이상 매우 높게 표기된 제품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잉 섭취가 되지 않나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랬더니 이 100%라는 것은 영양소 결핍증을 예방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가 넘는 양이 들어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상할 섭취량 이상이 함유된 경우라면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끝에서 세 번째 줄 상한 섭취량. 아까 상한 섭취량은 그 이상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발견된 경우라고 했죠. 상한 섭취량 이내에서 100% 이상 함유된 제품을 섭취한다고 해서 과잉이 될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상한 섭취량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이상을 먹지 않았을 때는 안전한 제품이라면 상관이 없다. 자, 다음은 마이런 웬츠 박사의 보이지 않는 기적입니다. 134페이지를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 끝에 세포 수준에서 최적의 영양은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되돌리기도 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실험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영양소는 올바른 형태 및 적절한 양으로 그리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공급되어야 한다. 건강한 세포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이상적인 식생활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164페이지 여기도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신체의 세포는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적의 영양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끝에서 네 번째 줄을 한번 볼게요. 아울러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세포에 비해 우리 신체의 세포는 환경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영양소의 양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유사나이스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영양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이 유사나의 제품 사용 설명서죠. 에브리데이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유사나의 개별 성분 효능은 영양 섭취 기준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1일 권장량을 이야기를 하겠죠.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상실험 및 전염병 연구에서 밝혀진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적 섭취량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이 영양의학 가이드 책에서 생각보다 현저히 많은 양을 먹어야지 건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갖게 되는 의문이 최적 용량으로 복용해도 섭취해도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많은 영양 관련 책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를 한번 볼게요. 자, 영양제도 질이 있다. 7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원료 입고에서 완제품 출고까지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GMP 시설을 갖추고 임상시험을 거쳐 내놓은 제품이 있는가 하면 간의 공장에서 풀뿌리 성분 몇 가지의 비아그라나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약효를 낸 엉터리 제품도 있대요. 그러면서 영양제와 건강기능의 품질평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캐나다의 생화학자이다 저술가인 라일 맥 윌리엄 박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는 2003년 이래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판되는 1,500여 개 제품에 대해 18개 평가 기준을 통해 분석한 분야별 순위를 책자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영양제가 좋은 영양제인지 이들이 제시한 몇 가지 평가 지침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서 이야기를 한 책이 그 라일 맥 윌리엄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여기 저자의 라일 맥 윌리엄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저자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이런 제품들 별점과 그리고 메달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한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비타민의 상한가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 있어요. 이 정도 이상
표시된 숫자 이상을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발견됐다라는 거. 비타민 A를 볼게요. 그런데 그 상한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비타민 A 같은 경우 만 IU 이상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4000 IU 이상을 먹었을 때 그때 부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거. ND라고 나와 있는 거는 발견된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먹어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개인 맞춤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먹어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상한가까지 확인을 해서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책을 통해서 도대체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괜찮냐, 권장량 이상으로 먹어도 되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건강적인 혜택을 보려면 권장량으로는 챙길 수가 없다. 그냥 결핍을 면할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현저히 많은 양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음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영양 보충제로서 충분한 양을 먹어줘야 한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한 영양제를 고르는 게 중요하고 그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으로는 전문가들이 이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영양제 비교 가이드 책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먹고 있는 유산화 제품은 세포만을 연구한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최적 섭취량을 기준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리더님들 누군가의 의견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쓴 책을 가지고 나름의 기준을 잡으시고 또 섭취하시고 건강적인 이득을 보시고 또 주변 사랑하는 사람 같이 건강해졌으면 좋은 사람에게 마구마구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